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천재 공학자이자 죽음의 상인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방산업체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소유자이죠. 흔히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토니 스타크의 현실판 모델이라고 얘기하지만 방산업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보다 더 토니 스타크스러운 인물이 있습니다. 안드릴 인더스트리즈의 창업자의 팔머 럭키 이야기죠. 예전 영상에서 로드러너 M이라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제트 추진 자폭 드론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드론을 만든 회사가 바로 안드릴 인더스트리즈인데요. 그때 창업자인 팔머 럭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안드릴 인더스트리즈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인터넷에서 일단 안드릴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이 제일 먼저 뜹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아라곤이 쓰던 복업, 사우론이 손가락을 잘랐던 나르실의 파편을 다시 버려서 태어난 칼, 이 칼의 이름이 바로 안드릴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안드릴 인더스트리즈는 2017년 설립된 신생 회사입니다. 올해 32살이 된 팔머 럭키가 이 회사를 창업했을 때 나이가 겨우 25살이었어요. 팔머는 캘리포니아의 롱비치에서 나고 자랐어요. 3명의 여동생이 있었고 아버지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고 계셨죠. 팔머 역시 미국의 천재들이 갖고 있는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했었대요. 팔머뿐만이 아니라 세 여동생들도 모두 홈스쿨링을 했는데 자율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어머니의 교육 철학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오랫동안 위기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열악한 공교육 환경도 한몫했을 거예요. 그렇게 홈스쿨링을 한 덕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었고 팔머는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화 매트릭스의 영향을 받아 가상현실인 VR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공학에 대해 따로 배운 건 없었지만 인터넷 강의와 지역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드나들면서 전자공학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14살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천재들의 또 다른 성장 배경인 자기 집 차고가 등장하죠.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의 라이벌은 차고에서 작은 회사를 세우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다. 스탠퍼드대 학생들이 구글을 만든 곳도 스티브 잡스가 애플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곳도 모두 자기 집 차고였잖아요. 팔머 럭키 역시 자동차 딜러였던 아버지와 함께 차고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기계에 대한 감각을 익혔고 그곳에서 아이폰 수리 알바를 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때 번 돈으로 팔머는 50개나 되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샀었는데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예 본인이 만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서 뚝딱뚝딱 물건을 만들던 그가 18살이 되던 2011년 처음으로 시제품을 내놓는데요. 물론 제대로 된 물건일 리가 없겠죠. 그 후 1년 동안 6번이나 개량을 거쳤고 그렇게 그의 헤드셋에는 리프트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현실과 가상 세계를 이어준다는 뜻이었죠. 아 근데 진짜 델롬델이라고 했던가요? 원래부터 천재성이 있던 팔머였지만 귀인이 찾아오는 행운 역시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팔머는 시제품이 나올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결과를 올렸었는데 어느 날 커뮤니티에 한 회원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리프트를 자기가 한번 써볼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1인칭 슈팅 게임의 전설이에요. 둠과 케이크를 만들었던 천재 프로그래머 존 카맥이었대요. 팔머의 헤드셋은 존 카맥을 단번에 매료시켰습니다. 기존의 헤드셋이 단순히 고정된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눈앞 가까운 곳에서 보여주는 것에 그쳤던 반면에 팔머의 헤드셋은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360도 화면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화면을 반으로 나누고 그 앞에 어안 렌즈를 달고 입체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써서 입체적인 가상현실 화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기의 렌즈와 눈동자 사이의 거리는 또 얼마가 적당한지를 알아야 했는데 보통 회사라면 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거리를 알아냈겠지만 간의 수공업으로 제품을 개발했던 팔머 럭키는 렌즈 중앙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나사를 그 구멍으로 통과시켜서
나사가 눈을 살짝 찌를 때까지 돌려서 그 거리를 알아냈다고 해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자기 눈을 희생할 각오를 하면서까지 제품 개발에 몰두했던 럭키의 열정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2달 후에 존 카맥은 LA에서 열린 게임 엑스포 E3에서 리프트를 적용한 둠3를 선보였고요.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럭키 팔머는 다니던 커뮤니티 칼리지를 그만두고 회사를 창업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큘러스 VR이었어요. 반응은 진짜 아주 뜨거웠습니다. 창업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 25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 캠페인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자금 모집 첫날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케이크콘 게임 컨벤션에서 리프트의 데모 버전을 시연했는데 전시 기간 내내 이 기기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2시간씩이나 줄을 설 정도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덕분에 처음 목표에 거의 진짜 10배에 이르는 240만 달러의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을 하죠. 그 이후로는 어마어마한 속도의 성장이 이어집니다. 회사 설립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인 아데르센 호로비츠를 통해서 1차로 1,600만 달러, 2차로는 무려 7,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게 돼요. 팔머 역시 가상현실이 게임을 실감나게 즐기는 수준을 벗어나서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났다면 천재 소녀의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 정도로 끝났겠지만 팔머의 신화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엄청난 거물이 오큘러스 VR의 제품을 눈여겨봐왔던 거죠. 바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였습니다. 당시 마크 저커버그의 가장 큰 고민은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던 페이스북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거였는데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오큘러스였던 거죠. 저커버그는 20억 달러를 들여서 오큘러스를 그냥 아예 사버립니다. 25살밖에 안 된 청년 팔머 럭키가 2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쥐게 되는 별의 순간이었던 거죠. 2021년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을 아예 메타로 바꾸기까지 합니다. 당시 열풍이었던 메타버스에서 따온 이름이었는데요. 저커버그가 가상현실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거칠 것 없던 팔머의 인생에 변곡점이 발생한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페이스북에 인수되던 2014년에 제니믹스 미디어라는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오큘러스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요. 그리고 팔머는 5천만 달러, 공동 창업자였던 브랜드 아이리브가 1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등 총 한 5억 달러나 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돼요. 마크 저커버그는 오큘러스 인수 당시 이 분쟁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팔머 럭키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기까지 했었죠. 이후에 오큘러스의 행보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팔머 럭키는 오큘러스 리프트를 350달러 정도의 가격에 팔겠다고 여러 차례 SNS를 통해 밝혀왔었는데 정작 제품이 나오자 599달러의 가격이 책정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그 결과 경쟁 제품이었던 HTC의 바이브나 소니의 PS VR보다도 판매량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가 2017년 3월 30일 팔머 럭키는 결국 페이스북을 떠나게 됩니다. 팔머 측이나 페이스북 측이나 왜 팔머가 퇴사를 하는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논란들 그리고 또 하나의 엉뚱한 이슈가 럭키와 페이스북의 관계를 악화시켰는데요. 이 이슈의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팔머 럭키가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안티 힐러리 캠페인에 돈을 기부했거든요. 이 때문에 오큘러스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페이스북까지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엄청 비난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팔머 럭키가 페이스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게 이 바닥의 지배적인 의견이죠. IT 회사의 창업자가 기술 개발 실패나 제품 판매 부진 같은 이유가 아닌 정치적 성향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잃는 건 참 드문 케이스인데요. 페이스북에서 나온 이후에 럭키의 행보 역시 범상치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석 달도 되지 않아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바로 안드릴 인더스트리즈였거든요. 페이스북에서 VR 헤드셋을 만들었던 사람이 난데없이 방산업체의 대표가 된 것이죠.